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대화를 나누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고, 그렇기에 통신매체 의용음란죄는 누구나 휘말릴 수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연인이나 썸을 타고 있는 이성에게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게 나체 사진이나 영상 또는 음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술에 취해 발송했다. 그런 경우 그 행위가 실수에 기인했든 고의적으로 했던 중요치가 않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통신매체 의용음란죄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더 과한 걸 보낸 경우에도 무덤덤이 넘어가 준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죠. 통신매체 의용음란죄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하지만 통신매체 의용음란죄는 줄여서 통매음죄라고 부르는데요. 통매음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엄연한 성범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서 보이듯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을 합니다. 또한 최근 판례는 그 목적을 넓게 해석해서 상대에 대하여 비난의 감정을 담아 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평소 언어 습관이 조금 거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기나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욕설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성적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겠죠. 본인들도 그러십니다. 성적 욕망이 아닌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해서 욱해서 내 화를 분출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이 근데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이것 역시 통매음이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또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이라는 건데요. 대법원에서는 그냥 URL 주소를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도 이를 도달하게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죄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범위가 점점 넓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르게 공연성이나 피해자의 특정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대1로 비밀 채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체도 전화라든지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로 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고 범죄 수단 역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으로서 굉장히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 해당 범죄 사건과 연루가 되었다면 일단은 무혐의를 주장할 사유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실 다른 여타 성범죄와는 다르게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통화라면 녹취록, 채팅이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캡처본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앞서서 언급했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합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발언이나 행동이 정확히 통매음이 성립하는 사안인지부터를 꼼꼼하게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검토를 거치고도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주력하셔야겠죠. 초범일지라도 벌금형이 나올 수가 있고, 벌금형은 범죄의 전력으로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해당되는 범죄 전력이 통매음일 경우에 이것은 성범죄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 본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 아시죠? 성범죄의 경우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 취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에 넘어가긴 전인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처가 미흡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전문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정확하게 꼼꼼히 법률적 검토를 받고 난 다음에 현 상황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협의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